옛날 한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주변은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과 목축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수백 년 된 저주받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집 주위에는 언제나 벌레들이 들끓고 새들이 날아들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오래전 갑자기 사라진 한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집안으로 알려져 있었고 어느 날 밤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아이들까지 흔적을 감춘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로 그 집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관습적으로 마을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용감한 도시 출신의 젊은 남자가 그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바쁜 생활을 피해 조용한 시골 생활을 꿈꾸며 왔던 것이죠. 그 남자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그 집에 대한 소문을 전혀 믿지 않았고 저렴한 가격의 큰 집을 빌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마을 사람들의 소문이 단순한 미신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심한 발걸음 소리가 집안을 울리고 바람 한 점 없는 밤에도 창문이 쾅쾅거렸습니다. 최소한의 전기 불빛조차 깜박거리며 불안정해졌고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집을 떠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자꾸만 집으로 이끌렸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무겁게 입을 열어 그 집안의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옛날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남자는 부하 권력을 얻기 위해 어두운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그의 욕심이 집안 사람들에게 부정한 영향을 미쳤고 결국 그들 모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아군이 지금도 그 집에 머물러 있어 들어가는 자는 결코 무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민수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어떤 식으로든 그 저주를 풀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여러 날 밤 고민하던 끝에 그는 그 집에 얽힌 모든 문서와 기록물을 뒤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때 그 집안의 하인이었던 자가 남긴 일기에서 한 가지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저주를 풀려면 그 집 안에 숨겨진 특별한 물건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망과 공포 속에서도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 구석구석을 철저히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하실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때 가족의 소유였던 낡은 거울과 작은 은재나뭇가지가 들어있었고 그 순간 민수는 이상한 기운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그 물건들을 챙겨 인근 절로 향했습니다. 절에서는 이 상황을 이해한 스님들이 함께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물건들을 강물에 흘려보내고 나서야 민수는 가슴에 있던 무거운 짐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집에서의 기이한 현상은 사라졌고 민수는 마을에서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강한 의지와 용기로 저주받은 집의 비밀을 해결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전설 속에서 또 다른 민수와 같은 이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그 집에 관한 수수께끼와 전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진아라는 여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작은 마을에서는 비교적 큰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오후 늦게 끝난 진아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평소에 잘 걷지 않던 숲길로 호기심이 발동하여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숲길은 학교에서 직접 집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기피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십 년 전 그 숲속에서 일어났던 미스터리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진아가 처음 숲길을 따라서 한 10분쯤 걸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태풍이라도 몰아칠 것 같은 기세에 그녀는 걸음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숲길은 평소보다 더 길고 험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이 고요해지더니 어디선가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아의 눈앞에 낯설고도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길 한가운데에 한 여자가 서 있었고 그녀는 마치 나무처럼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옷은 예전에 유행하던 옷 스타일이었고 무엇보다 그 옷은 낡고 얼룩져 있었습니다. 진아는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진아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만 이상하게도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후방에서 낡은 유모차를 끌고 있는 모습의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진아에게 다가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진아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 노인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더 빨리 걸어 숲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 숲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마치 무빙워크처럼 계속 반복되는 나무하게 지나가는 데 없는 것 같은 텅 빈 숲은 지친 그녀를 점점 공포와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몇 시간을 헤매던 진아가 드디어 숲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그녀는 그날 밤 내내 악몽을 꿨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그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날 진아에게는 오싹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걸었던 그 숲길에는 과거 그 아이를 잃어버린 여자의 유령이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으며 이따금씩 그곳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아가 목격한 것은 그 전설 속의 유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건 이후 진아는 그 숲길을 다시는 걷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퍼져 이제는 다른 학생들조차도 그 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진아와 그 유령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새로운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진아도 한동안 괴로운 날들을 보냈지만 시간이 간 뒤에야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진아가 늦은 밤 창밖을 바라보면 멀리 숲 가장자리에서 어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그녀가 그날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대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학교 근처에 있는 오래된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 나는 그곳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다. 학교와도 가깝고 무엇보다 임대료가 저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룸에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문고리가 혼자 돌아가는 소리, 전등이 깜빡이는 일, 그리고 누군가 나를 부르는 듯한 한 청. 나는 그저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이런 일이 계속되자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낯선 복도에 서 있었다. 길고 어두운 복도 끝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등을 돌린 채로 서 있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점점 그녀에게 가까워질수록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고 그때 나는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몸을 천천히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어났다. 숨이 턱에 차오르는 느낌이었고 가슴이 빠르게 고동쳤다.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져서 한동안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잠이 깬 김에 물이라도 마시자고 생각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이상한 걸 발견했다. 내가 주방에 두었던 머그잔이 없어진 것이었다. 분명 전날 밤 설거지를 하고 제자리에 두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그 후로도 불면의 밤은 계속되었다. 날이 갈수록 기이한 현상은 심해졌고 몇 번이나 집을 나서서 친구 집에서 자기도 했다. 어느 날은 방 안에 놓아둔 물건들이 제멋대로 뒤집혀 있거나 심지어 사라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는 점점 이 집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가는 느낌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나는 정말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날도 역시 쉽게 잠들지 못했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방문 너머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가면서 소리쳤다. 답은 없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복도를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복도 끝에는 그날 꿈속에서 보았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나타난 것은 단순한 환각이라기엔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나는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시선이 마주친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사라졌다. 이 사건 이후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다행히도 계약 종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나는 서둘러 다른 방을 구했다. 그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모두 내가 겪은 일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다. 혹시 그 여자도 예전에 그 집에서 살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다. 지금은 그 원룸을 떠난 지 오래지만 가끔 그 기이한 일들이 떠오르곤 한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녀가 누구였을지 왜 나에게 나타났는지 알지 못한다. 단지 그 일이 진짜였건 환상이었건 나는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생 때부터 학교 근처 작고 낡은 원룸에서 생활했다. 건물 자체는 꽤 오래되었지만 임대료가 저렴하고 학교와 가까워서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해 여름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더운 날씨에 지쳐 집에 돌아왔다. 시원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마치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며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이내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바닥에 깔린 얇은 문틈 아래로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쓱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역시 잠시 착각한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났다. 그러나 그날 저녁 나는 내 방문 앞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종이에는 무언가 이상한 문양과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외국어인지 암호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곧바로 관리인에게 찾아갔지만 관리인은 그저 웃으며 학생들 장난일 거라고 했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자려고만 하면 같은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문 앞에는 어김없이 같은 문양의 종이 쪼가리가 떨어져 있었다. 점점 불안감이 커졌고 나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함께 머물러 줄 수 없겠냐고 간절히 부탁했다. 친구는 호기심에 차 나의 방으로 오기로 했다. 친구가 함께 머물던 전날 밤 또 그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조용히 불을 끄고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저 멀리서부터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복도를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로 바뀌었다. 호기심 많던 친구는 조심스레 문틈 아래를 엿보았는데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며 비명을 내질렀다. 나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문틈 아래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떠는 친구의 얼굴을 보며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라던가 착각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고 아침이 되자마자 나는 학교 기숙사로 이사를 결정했다. 며칠 후 기숙사로 완전히 이사하고 나서야 그 종이 쪼가리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캠퍼스의 전설 같은 이야기 속에서 나는 그 문양들이 오래전 이 지역에서 살아갔던 어느 무속인이 사용하던 주술이라고 들은 적이 있었다. 그 무속인은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야 원혼이 허망이 떠돌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설이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원룸 건물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기숙사에서는 그런 소리를 다시 들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가끔씩 깊은 밤, 부드러운 밤바람에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낄 때면 그때 그 소리가 떠오르며 아직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 이 이야기는 수년 동안 여러 학생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해 내려왔고 지금도 그 원룸은 비어있는 시간이 많다고 한다. 과연 그 주술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인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